안녕하세요, 조용호선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우리 색채학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색채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색채학 파트만 여러분이 지금 그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실제로 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만 이제 색채학 부분에서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배우는 양은 거의 내용은 그 컬러리스트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양을 배우는데, 출제되는 문제는 2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이 색채학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심화적으로 배우지는 않고 약간 개론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색채 지각만 해도 한 5시간 넘게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1시간 만에 한 파트 만에 1강 안에 다 끝냈어야 되다 보니까 좀 개론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색채학 배울 때 3가지 파트 배운다 했었죠. 그죠? 색채 지각 파트, 색채 심리 파트, 색채 체계 파트, 색채 관리 파트, 이렇게 4가지군요. 4가지 영역을 배우는데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선생님은 이제 색채, 지각, 심리, 체계, 관리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데, 일단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채 체계, 그러니까 색채 체계, 우리 그걸 표색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색계, 뭐라고 한다? 표색계라고 합니다. 표색계. 색에 대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표준을 정하는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준을 왜 정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표준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사람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표준이나 이런 법, 규칙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해버리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저는 빨강을 뿔공 이렇게 저 혼자 알고 있고, 상대방은 빨강을 빨강으로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야, 그래서 뿔공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어? 못 알아먹죠. 근데 게다가 제가 좀 갑의 위치야. 그럼 뭐라 한마디 하겠죠.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 사회생활 똑바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 서로 불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제부터 빨강을 너도 빨강, 나도 빨강이라 하자.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하고 표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즉, 뭐 하려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도 우리가 색뿐만 아니라 말도 표준을 정하죠. 그래서 표준어가 있는 거예요.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것을 표준색 그러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표준, 바로 이 색채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컬러리스트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 뭐 색채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과 규칙은 어떠한 그 의미를 갖긴 하지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우시거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우는 거라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게다가 좀 심화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각에서의 색채학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색채계, 우리 이거를 이제 표색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색계. 이거는 한자죠. 한자는 뜻글자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의미를 좀 알면 되게 편리한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도 좀 하시면 좋아요.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 그런 뜻을 우리는 표색계. 쉽게 그냥 야, 색 이렇게 쓰자라고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을 표준을 정할 때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 우리 항상 색의 종류는 2가지 있죠. 빛의 색, 바로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 혼색계. 그래서 귀신 같은 거 뭐 사진에 찍혔다 그러면 빛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신 모양이 아니라 빛 모양 같은 게 찍히죠. 그냥 그래서 혼색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색계라는 거는 현재 실제로 만져지는 물체색이다. 물체색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을 현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색체계, 색에 대한 체계를 정하는 것, 이걸 표색계라고 한다. 표색계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혼색계가 있고, 두 번째는 현색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혼색계는 무엇으로?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이다. 그 다음에 현색계는 뭐다? 물체의 색에 대한 표준이다. 그래서 얘는 뭐 소위 말하는 RGB라는 삼원색, 얘는 CMY라는 삼원색을 가지고 표준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혼색계는요,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육안으로 우리가 이제 색을 막 이렇게 그 검색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조색도 할 수 있는데 빛의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등간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간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빛의 색이라는 건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색은요,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측색기. 좀 욕같죠? 욕같죠?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기계, 그런 뜻입니다. 색을 측정하는 기계. 이게 혼색, 그러니까 색을 이렇게 섞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리적인 혼색과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혼색이 있어요. 자, 물리적인 것이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강과 노랑 사이에 주황이 얘가 있죠. 이게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주황이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러한 색이 나오려면 빨강 50%, 노랑 50%가 섞으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 있죠, 물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실제 물감 가지고 50대 50을 넣어버리면 이런 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물리적인 혼색. 자, 물리적으로 혼색했을 때 현색계는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리적 혼색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쉽게 다시 설명할게요. 혼색계는요, 물리적인 혼색도 되고 심리적 혼색도 돼요. 심리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주황색이 비록 빨강 50, 노랑 50으로 섞여서 그 색이 나오진 않지만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중간색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심리적으로 하는 혼색을 우리는 심리적 혼색이라 하고요. 실제 섞었을 때 나오는 실제의 혼색을 물리적 혼색이라고 하는데 이 혼색계는 빛의 색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혼색과 그 다음에 심리적 혼색이 가능해요. 얘는. 반면에 현색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빨간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 50대 50으로 섞으면 그 물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물리적인 혼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심리적 혼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측색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측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필요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지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시각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색계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CI 표준 표색계가 있습니다. CI 표준 표색계는 이 CI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국제조명위원회라 그래서 국제조직입니다. 그곳에서 빛에 대한 조명에 관련한 표준을 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 혼색계를 대표하는 CIE 표준 표색계를 만들었어요. 그 CI 표준 표색계 안에는 대표적으로 SYZ, YXY, LAB, LUV, LCH라는 이러한 그 혼색계, CI 표준 표색계들이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으로 혼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CI 표준 표색계는 기본적인 RGB라는 이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XYZ가 바로 RGB의 빛을 감각하는 3자극치거든요. 그래서 X는 R, Y는 G, Z는 B를 감각하는 그러한 해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치화시킨 게 바로 XYZ 표색계입니다. 빛의 색에 관련한. 그 다음에 YXY라는 것은 뭐냐면 요것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표준 표색계로 Y라는 것은 명도를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 명도를 나타낸다. 명도. 뭘 나타낸다? 명도. 그래서 우리는 반사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X와 Y는 우리 그
나중에 색입체라는 걸 배울 텐데 과거에는 이 그 혼색계 관련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기사 문제라든가 시험 문제가 좀 쉬워지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혼색계 관련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컬러리스트 관련한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각에서는 요것만 설명하려도 좀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뭐 X는 색상, Y는 채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색상과 채도,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LAB라는 게 있는데요. L은 뭐냐? 명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L. Y도 요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A는 뭐냐? 에어플레인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A는 이렇게 배웁니다. 에어플레인은 빨라. R과 G의 색상 사이를 얘기하고요. B는 빌딩은 높아. 노랑과 파랑 사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측색기를 가지고 색을 측정했을 때 측색기는 걔를 수치화시켜 주거든요. 그럴 때 LAB, YXY, XYZ는 각각의 수치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 뭐예요? 혼색계에 사용되는 건데 주로 우리 그 측색기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표색계의 대표적인 것은 이 LAB를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XYZ의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바로 RGB의 각각의 3자극치, YXY도 이거는 명도, 색상, 채도, LAB에서 L은 명도, A는 빨강과 그린, 어떻게?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LAB 부분이 요즘 시각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LUV, L이라는 것은 둘 다 뭐예요?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UV는 그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LCH는 L은 명도, C는 크로마입니다. 채도, H는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 색상이 각도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에어플레인은 뭐라고요?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갖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높아, 높아.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빌딩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빌딩이 높고 B죠. 이쪽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요. 에어플레인은 빨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Y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각 자 A 그 색상의 그 각도에 의해서 갖게 되는데 빨강은 얘가 0도입니다. 0도. 몇 도? 0도를 갖죠. 그럼 그 옆에 Y는 이거 몇 도입니까? Y는 이렇게 0도를 기점으로 얘가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는 270도가 되겠네. 그죠? G는 딱 평면이니까 180도가 되겠죠? 얘는 27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LCH에서 H의 각각의 각도가 어떤 색상을 갖느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일단 그리세요. 이렇게 해놓고 높아, 빨라, 빌딩의 높아, 빨라. 그래서 R이 0이고 평면상으로 180도, 얘는 어떻게 90도로 되어 있고 얘는 270도 이렇게 돌아서 뭐 그 내용이에요. 교재를 보면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산업기사도 요즘에는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그 혼색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혼색계의 종류를 물어보던 것이 요즘에는 각각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혼색계라는 것은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데 대표적인 CI 표준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표색계가 XYZ, YXY, LAB, LUV, LCH. 이거는 love라고 외웠거든요. love, rich. LUV, love, rich 돈 많은. 나는 돈 많은 사람 좋아해. love, rich 이렇게 외우십니다. LAB는 love, rich. LAB는 러브해, 리치를 외웠고요. XYZ, YXY.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스트발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오스트발트 독일의 화학자이면서 색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만든 표색계가 오스트발트 표색계인데 이 오스트발트는 혼색계의 특징도 갖고 현색계의 특징도 가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오스트발트를 이 현색계에다가 넣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오스트발트에 갖고 있는 속성이 좀 더 이 혼색계에 가깝다 싶어서 혼색계 안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구분하는 문제들도 출제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스트발트는 잘 안 집어넣어요. 그렇지만 오스트발트는 최근에는
혼색계로 많이 뭐하더라? 구분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현색계의 대표적인 애들은 먼셀 표색계, 먼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색계가 바로 먼셀 표색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먼셀 표색계. 그 다음에 NCS라고 그래서 스웨덴에서 개발한 표준 표색계. 그 다음에 PCCS라는 거, 일본에서 개발한 표준 표색계라는 거. DIN은 뭐 독일에서 만든 표준 표색계. 이외에도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색에 대해서 우리가 색의 체계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색이라고 한다. 그럼 표준을 왜 만드느냐? 인간들이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그죠? 기준을 만들고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준색은 혼색계와 현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색계의 대표적인 것은 CIE 표준 표색계,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다라는 건데 컬러리스트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다 중요해서 이걸 다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데 시각에서는 예전에 이게 안 나왔고 여기서만 출제가 됐지만 요즘엔 요것들도 아주 개론적인 부분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트발트 표색계까지. 근데 오스트발트는 혼색계와 현색계의 특징을 다 갖지만 최근에는 혼색계로 구분하더라. 현색계의 종류는 먼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색계는 뭐다? 먼셀 표색계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NCS, PCS, DIN. 그래서 요 종류들을 다 공부하는 게 바로 색채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 혼색계 부분은 시각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XYZ의 의미, YXY의 의미, LAV의 의미, LUV의 의미, ACH의 의미, H 각도마다의 색깔을 물어보는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시각에서는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와 먼셀 표색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출제가 되긴 되는데 아주 개론적으로만 출제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애들, 특히 오스트발트부, 먼셀, NCS, PCS, DIN을 한번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표색계의 종류와 특징. 첫 번째는 먼셀 표색계, NCS 표색계, 오스트발트 표색계, 그 다음에 PCCS 표색계, DIN 표색계, 그 다음에 RAL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 이 RAL 표색계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모를 필요는 없겠다. 가끔 시각 기사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고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색계라는 걸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색상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한 표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표기법.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각각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돼요. 먼셀 표색계는 이제 먼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먼셀 표색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표준으로 쓴 게 아니라 먼셀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만든 게 바로 수정 먼셀 표색계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었고 개발 연도는 1905년입니다. 가끔 이 순서를 물어보는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사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거의 시각 산업기사에서는 그렇게 뭐 연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셀 표색계는요 총 100단계의 그 표색계를 사용을 합니다. 색상을 먼셀은 몇 개? 100단계의 색상을 쓰는데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100단계뿐만 아니라 뭐 1000단계, 10,000단계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00단계의 색상을 만들었고요. NCS 표색계는 기본적으로 40단계를 만들었고요. 오스발트는 24단계를 만들었고요. PCCS도 24, DIN도 24. 이렇게 그냥 애우라고 하면 어때요? 애우기 힘들죠?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먼셀 표색계의 색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셀 색상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R,
그 다음에 Y. 자, 이렇게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상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셀에서는 5가지 기본색. R, Y, 그 다음 뭐예요? G,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P. 이렇게 5가지 기본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렇게 색상을 계속 나눠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RYGBP라는 5가지 기본색을 만들었고요. 그 사이에 YR, 그 다음에 GY, 그 다음에 BG,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RP라는 이 5가지 기본 색상 사이에 2차 중간색 5개를 넣어서 총 몇 개? 10개의 기본색을 만든 다음에 각각에다가 숫자 5라는 숫자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OGY, OG, OBG, OB, OPB, 뭐 OP, OR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R 사이에 여기는 뭐야? 1R이 되는 거예요. 1R, 2R, 3R, 4R, 5R, 6, 7, 8, 9, 10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자, 5R이라는 것은 1R부터 어디까지? 10R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R은 빨강은 빨강인데 약간 보라의 기미가 아른아른거리는 빨강. 그 다음에 10R은 뭐냐? 그러면 빨강은 빨강인데 노란색이 아른아른거리는 빨강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먼셀이에요. 그래서 각각마다 몇 단계? 10단계. 자, 기본색 5개, 중간색 5개를 만드니까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되죠. 10개. 그리고 각각 몇 단계로 나눴어요? 이거를 10단계로 나눴죠. 그러니까 이게 총 몇 개가 됩니까? 100개의 색상을 가지고 하는데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0.5, 0,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색상은 이런 식으로. 자, 색상에서 먼셀은 색상 몇 개? RYGBP라는 기본색 5개. 그 다음에 자, 먼셀의 색상은 R, Y, G, BP라는 5가지 기본색과 중간 색상 5개를 10등분해 가지고 총 100개의 색상 단위를 가지고 쓰자라고 뭐 한 거야? 약속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NCS는 왜 40단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리 갔다리 할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 NCS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이렇게 아까도 했었죠? 자, 위에가 노, 파,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요? 빨, 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딩은, 여기 빌딩 하나 있는 거야. 노, 파, 에어플레인은 빨, 라. 그래서, 여기 빌딩은 여기가 B 플러스 쪽이고, 이쪽은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에어플레인은 빨라져.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A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LAB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기본색, 그러니까 노파, 빨라, 기본색 몇 개? 4개를 선정했죠. 노파, 빨라라는 애를 정하고 그 사이에 몇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사이에 몇 개? 10개를 했으니까 총 몇 개? 40등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써 있냐면 Y10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랑이다. 근데 빨강이 10% 있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랑이 90% 있는 거고 빨강이 10% 있는 거네. 그지?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R30B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레드가 70이고 B가 얼마? 30이다. 그런 뜻이죠. 빨강인데 블루가 30 정도의 기미가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노파, 빨라라는 이 4가지 기본색이 우리 어디서 좀 또 봤던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링의 사원색설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지각설에서 그 다음에 영 헬르문츠의 3원색설 기억나십니까? 해링의 4원색설의 주색상이 노파, 빨라. 그때 제가 에어프레인은 빨라, 빌딩은 노파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면서 노파, 빨라라고 반대 색상을 기억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NCS 같은 경우는 NCS는 총 몇 개의 색상을 사용한다? 40단계를 사용한다. 몇 단계? 40단계. 여기 해링의 사원 색상 사용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24단계입니다. 자, 오스트발트는 왜 24단계인지 좀 볼게요. 자, 오스트발트도 마찬가지 해링의 사원 색설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서 자, 첫 번째 여기 뭐야? 노, 파, 그 다음 빨, 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 이 색상화를 보면 그리고 나서 중간색을 여기다 놓습니다. 여기다 중간색 여기 YR을 넣고요. 중간색 여기 뭐 P를 넣고요. 여기는 뭘 넣습니까? BG를 넣고요. 여기는 GY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기본 색상 노파 빨라를 놓고 중간색을 넣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색상? 8개의 색상인데 각각을 여기 몇 개로 나눕니까? 3개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하니까 3, 8에 24 이렇게 해서 총 몇 색이 됩니까? 24색이 된 거예요. 선생님 헷갈려요. 이거는요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먼셀 표색계 같은 경우는 기본색을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을 정했어요. 왜요? 몰라요. 그걸 기본 색설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로 잡았느냐? 해링의 사원 색설로 잡았어요. 얘네들은 색상의 기본색을 노, 파, 빨, 라라는 기본 4색을 기본 색상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누구 거야? 해링의 뭐예요? 사원색설이라는 거 기억나죠? 걔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나눴고요. 먼셀 표색계만 지 혼자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을 정한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해도 아니야. 그냥 애우면 돼. 먼셀 표색계는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을 정하고 2차 색인 중간색을 넣어서 각각 10등분 해가지고 총 100개의 단위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NCS는 노파 빨라인데 각각 10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40.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는 뭐다? 4단계를 중간색 넣어가지고 3개씩 나눠서 3, 8에 24. 24단계. 그리고 PCCS와 DIN도 동일하게 24단계로 나눴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외우면 되겠죠. 140, 24, 24, 24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NCS, 오스트발트 표색계, PCS, DIN까지 모두 다 몇 단계? 24단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인데 먼셀 표색계에서는 명도를 0에서 0에서 10까지 그러니까 0, 1, 2, 3, 4, 10이니까 11단계로 나눴고 채도는 14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최대 14단계, 뭐 8단계, 10단계, 12단계, 14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NCS는 얘네들은 숫자로 100에서 10에서 100으로 이렇게 수치화돼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발트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합니다. A, C, E, G, I, L, M, P 이 각각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 PCCS는 명도를 17단계, 그 다음에 채도를 9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헷갈리죠? 예. 그 다음에 DIN은 명도를 11단계, 채도를 16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얘는 HVC, 얘는 S1040Y40R, 얘는 뭐 20LC, 얘는 ER7.0ES, 얘는 13.5.3 이렇게 또는 얘는 그냥 숫자로 이렇게 표기한다든가. 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어때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이해되십니까? 색상은 봐봐. 100단계죠. 왜? 먼셀 표색계는 RYGBP라는 5가지 기본색과 그 기본색 사이에 중간색을 놓고 각각을 10단계씩으로 나누니까 100개가 되죠. 100개의 색상 쓰기로 약속.
나머지는 해링의 사원색설이라서 4개를 기본색으로 하는데 그 4개를 10개씩 나누면 40개, NCS, 오스발트는 4개의 중간색을 놓고 3개씩 나눠서 24개, 나머지는 똑같이 오스발트처럼 24개.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 문제에 심화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은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명도와 채도는 어떻게, 그러니까 색상, 명도, 채도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는 게 바로 표준색입니다. 그래서 명도, 채도는 먼셀은 11단계, 14단계, 표기법은 HVC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NCS는 10부터 100까지 명도, 채도를 표기하고 표기는 S1040, 40, Y40R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오스발트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 중간을 뺀 거예요. A, B를 빼고 그 다음 C, D 빼고 E 이런 식으로 해서 A, C, E, G, I, R, M, P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PCS는 17단계, 9단계 DIN은 11단계, 16단계 그 표기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각각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는가. 자, 먼셀은 어느 나라? 미국. NCS는 스웨덴. 오스발트는 독일. PCCS는 일본. DIN 독일. 그래서 독일이 제일 많죠. 실제로 이 독일이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세계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달된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나라별 날짜가 있는데 교재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셀 색상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먼셀은 기본색은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색과 중간색 YR, GY, BG, PB, RP를 만들고 각각 10단계로 나눠서 몇 개? 100개의 색상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명도채도인데요.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색입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색입체. 이 색입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먼셀 표색계를 쓰는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소통하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이러한 색입체를 저도 하나 갖고 있고, 똑같이 이 색입체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선생님이 급하게 미국에 전화를 해서 어떤 색을 쓰라고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로 야, 빨간 데 있잖아. 그게 약간 밝고 약간 채도가 높게 해줘 라고 하게 되면, 상당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색입체를 저도 갖고 있고, 상대방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HVC, 이게 표기법인데, H는 뭘 나타내는 거죠? 색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V는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C는 채도를 나타냅니다. H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랬죠? Hue 또는 Color라고 했었습니다. Hue.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Value, 명도죠, 명도. C는 Chroma, 그래서 뭐예요? 채도.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예를 들어서 OR 그랬습니다. 우리 배웠었죠. OR이라는 것은 순수 빨강이죠. 6, 7, 8, 9, 10, 10R 그러면 노란색 기미가 있는 빨강이었죠. 그죠? 그래서 OR, 대충 빨간 순색에 명도는 O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중명도 되는 애의 채도는 10 그러면 약간 고채도 되는구나. 그러면 약간 덜톤 탁한 빨강이겠구나 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 색입체에서 자, 이 직선은 색상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애는 뭘 나타낸다? 명도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왜 떨어지는 거 우리 뭘 나타낸다? 채도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색입체 배웠나?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해보니까 헷갈려. 하여튼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색입체라는 이러한 입체적인 형태를 저도 갖고 있고 상대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OR. 그러면 여기 안에서 OR 빨간색 색상에 채도가 명도가 5 위에 아래서 5 5번째 중에 채도가 10 요 바깥쪽 요 정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색을 보면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야, 5 아래 5에 10 색상 있지? 그거 10색
욕 같네. 10색. 자, 5R에 5에 10 있잖아. 그거 그 색에서 약간만 밝게 해서 좀 제품 만들어야 되거든. 해서 샘플 보내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소통이 어때요? 원활하겠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색입체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요 위아래가 뭐라고요? 명도죠. 1, 2, 3, 4. 요쪽이 뭐가 되는 거야? 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은 총 여기 보면 5R에 4에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R이면 여기가 5죠. 여기가 5. 여기에 14니까 끝이죠. 명도는 4. 요 네 번째. 요 정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색을 보면 요거 요색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단면이거든요. 단면. 이것을 어떻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수직으로 딱 자르면 명도의 단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명도 단계가 보이죠? 반면에 그 색은 하나의 색만 보이죠? 색 단면이 보이죠? 그죠?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얘가 수평으로 보면 명도는 하나만 보이겠죠? 수직으로 자르면 명도가 1, 2, 3, 4, 5 다 보이지만 수평으로 자르면 어떤 단위의 뭐예요? 명도가 보이겠죠? 그래서 반면에 색상의 차이가 보이겠죠? 그래서 색입체를 수평으로 자르면 명도는 하나 단면만 보이고 색상의 단계가 보이고요. 색입체를 수직으로 따르면은 명도의 단위는 보이지만 색상의 단면이 보인다. 요거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입체의 모양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되죠? 그래서 명도는 총 0부터 몇 가지? 10까지. 그래서 총 0. 이거 10개 아니에요? 아니, 0, 1, 2, 3, 4니까 11단계. 먼셀에서 명도는 몇 단계? 11단계. 그 다음에 채도는 5R 4, 14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는 OBG 5, 8 이렇게 되어 있죠? 채도가 눈에 잘 보이는 거라고 했죠? 아주 많은 단계를 나누는 애가 있고 단계를 나눌 수 없는 애가 있어요. 어두울수록 단계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강은 노랑 이런 애들은 1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채도는 몇 단계? 14단계까지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먼셀 표기법은 HVC.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먼셀 표색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자, 먼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셀 표색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KS라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SA0011 물체세계 이름이라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도 먼셀 표색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표준이라는 것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이렇게 쓰자라고 정하는 것이고 색 입체와 그 다음에 표기법에 대한 거기까지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왜? 소통하려고. 그래서 먼셀은 색상을 총 몇 단계? 100단계. 기본색은 RIGBP, 중간색 5개 놓고 각각 10개씩 100개 사용하고요. 명도는 총 0에서 10까지 11단계 쓰고요. 채도는 최대 14단계까지 나눴고요. 기호는 HVC, 색상과 명도와 채도 순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는 것까지. 요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되십니까? 먼셀 표현